각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이민 단속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초강경 이민 단속법안이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뉴욕시경이 한국어 등 170개 언어에 대해 통역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통역 서비스는 주 7일 24시간 제공됩니다. 뉴욕주 공립대 수업료 면제 방안인 엑셀시오르 스칼라십 시행 세칙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엑셀시오르 스칼라십 수혜를 받기 위해선 풀타임 학생이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미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015년 11월 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을 경우 비자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질병 사망률, 발병률 주간 리포트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으로 숨진 환자가 1999년에서 2014년도까지 15년 동안 54.5%가 늘었습니다. 한국의 국기원이 LA의 첫 번째 해외 지사를 개설합니다. 국기원의 LA 해외지사 개설은 태권도의 브랜드 가치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확립시키기 위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메모리얼 데이에 보내드리는 KBTV 뉴스9입니다. 각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이민 단속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초강경 이민 단속법안이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른바 데이비스 올리버 이민 단속법안을 찬성 19대, 반대 13으로 가결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공화당 내 반이민파 의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하원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가 된 데이비스 올리버 이민단속 법안엔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협조 의무화 조항도 들어가 있어 불체자 보호도시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시경이 한국어 등 170개 언어에 대해 통역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통역 서비스는 주 7일 24시간 제공됩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이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시경과 공익법률서비스단체 리걸서비스 NYC는 한국어를 포함해 170여 개 언어에 대해 주 7일 24시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현장에서는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지만 외국어 구사가는 경찰 인력이 부족해 통역 서비스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또 뉴욕시경은 그동안 현장에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휴대전화를 지급한 바 있으나 많은 수의 경찰이 아직 이에 대한 서비스 이용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한국어 통역 서비스 확대 실시로 뉴욕시경은 한인 통역 인력을 확충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욕주 공립대 수업료 면제 방안인 엑셀시오르 스칼라십 시행 세칙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엑셀시오르 스칼라십 수혜를 받기 위해선 풀타임 학생이어야 합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공립대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엑셀시오르 스칼라십 혜택이 풀타임 학생들에 국한돼 적용됩니다. 뉴욕주 정부 산하 고등교육 서비스 운영이사회는 엑셀시오르 스칼라십 시행 세칙을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올 대학 신입생들 중 학사과정서 한 학기 동안 최소 12학점, 한 학년 동안엔 최소 3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풀타임 학생이어야 엑셀시오르 스칼라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엑셀시오르 스칼라십은 올 가을 우선적으로 가구 연소득이 10만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부터 적용됩니다. 이어 2018년에는 11만 달러 이하, 2019년에는 12만 5천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에도 혜택이 제공됩니다. 한편 엑셀시오르 스칼라십 신청서는 오는 6월 7일부터 배부됩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미국으로의 재입국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015년 11월 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을 경우 비자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또 해외 공간 영사들에게 지난 5년 동안 음주운전 체포 경력이 있을 경우에 재량으로 비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제외되지만 모든 비이민 비자는 해당됩니다. 특히 이 경우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미국 재입국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 체포 경력이 있는 경우 해외에 나갔다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주한 미 대사관에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메모리얼데이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메모리얼데이는 1865년 5월 30일 남북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추도식이 거행된 데서 연유됐습니다. 여름철 휴가의 시작을 알리기도 하는 메모리얼데이. 하지만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뉴저지 램지에서는 8학년 학생들이 메모리얼데이를 기리며 잔디밭에 국기를 심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램지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8학년 학생들이 나라를 위해 장렬히 싸우고 전사한 순국 선열에 대한 추모를 위해 모였습니다. 에릭 스미스 중학교에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미군을 위해 7,000개의 국기를 심고 있습니다. 학교는 매년마다 새 국기를 심으며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희생을 기립니다. 학생들은 추모 잔디를 보며 연휴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 선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학생들이 직접 깃발을 심는 아이디어는 과거 에릭 스미스 중학교에서 워싱턴 DC로 견학을 가게 된 날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워싱턴 DC 강 건너 위치한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숨진 마이클 잔티에위즈 하사가 묻혀 있습니다. 그는 에릭 스미스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학생들은 이곳에 방문해 순직한 학교 선배를 위해 국기를 심었습니다. 한 학생은 국립묘지에서 느꼈던 바가 컸다며 순국선열들의 아름다운 희생에 숭고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매년 국기를 심는 이 특별한 의식은 미국의 평화와 희망을 기원하고 선열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아름답고 기특한 의식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미국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하고 있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질병의 발병률, 사망률 주간 리포트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으로 숨진 환자가 1999년에서 2014년도까지 15년 동안 54.5%가 늘어났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서서히 발병해서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의 악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관계자는 2014년 한 해 동안 전체 사망자 가운데 알츠하이머로 숨진 사람이 3.6%에 이른다며 알츠하이머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맨해튼 미드타운의 보행자 도로가 넓어집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최근 맨해튼 미드타운 보행자 도로 확장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맨해튼 34스트리트에서 42스트리트에 이르는 7에비뉴 웨스트 사이 선상에 10피트 넓이의 보행자 도로가 생깁니다. 이 구간은 그동안 도로가 좁아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꼽혀왔습니다. 미드타운 보행자 확장은 2018년 봄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한 변호사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불법 체류 피해 여성의 남편에게 법원에서 증언하면 추방당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 체포됐습니다. 크리스토스 바실리아데스라는 이 변호사는 성폭행 피해 여성의 남편을 만나 성폭행에 대해 증언할 경우에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돼 결국엔 추방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또 이 변호사는 통역자를 통해 증언하지 않는다면 $3,000를 주겠다는 말도 했으며 범인을 직접 만나 보복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와 통역자는 목격자 협박과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를 인정할 때 최고 20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 사이 미국의 20대 도시의 인구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규모로는 뉴욕이 1위로 853만 7,6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5년도보다 2만 1,171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2013년에서 2014년의 증가치, 또 2014년에서 2015년 증가치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위는 로스앤젤레스 인구로
2015년보다 27,173명이 더 많은 397만 6,32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3위로 기록된 시카고는 규모 면에서는 3위로 나타났지만 인구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간 시카고는 8,63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국기원이 LA의 첫 번째 해외 지사를 개설합니다. 지사 부지는 LA 한인타운 내 여러 후보지를 물망에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기원의 LA 해외지사 개설은 태권도의 브랜드 가치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확립시키기 위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기원 측은 LA 해외지사를 통해 각종 태권도 세미나와 시범 사업 등을 준비해 미국에 다시 한번 태권도의 열풍을 불러일으킨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해외지사가 설립이 되면 고단자의 승단 심사도 해외지사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사추세츠 내 한 차터 스쿨에서는 흑인 학생들의 따은 머리, 이른바 드레스록을 금지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학교 측이 이 머리를 한 흑인 여학생 2명을 처벌하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인종차별이라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학교 측은 해당 규칙을 없앴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전합니다. 매사추세츠 차터스쿨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시위가 한창입니다. 이들은 모두 길게 따은 머리를 허용하라고 외칩니다. 멜든에 위치한 미스틱밸리 차터스쿨에서는 학생들의 헤어와 메이크업에 대해 정해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흑인 여학생 2명은 따은 머리, 일명 드레드록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규칙에는 학생들의 드레드록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2 학생에게 처벌을 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말 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은 인종차별이라며 규칙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I'm gonna stand here and I'm gonna fight even if I get expelled. I don't care. This policy is inappropriate. 매사추세츠주 변호사까지 인종차별을 야기하는 규칙은 불법이라는 편지를 보내 학교는 마침내 이러한 규칙을 없애기로 발표했습니다. Students who are either currently serving consequences or accruing them may immediately resume all before and after school activities. 한편 과거 버지니아주에서도 학교가 드레드록을 한 학생에게 강제 삭발을 요구해 규제 변경 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KBTV 박수연입니다.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미술전에는 주요 외신들이 꼭 봐야 할 전시 리스트에 꼽힌 한국관을 포함해 총 87개 국가관이 전시됐습니다. 그중에 아시안 전시관의 독특함이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 공식적으로 개막해 11월 26일까지 6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비엔날레 전시관, 박소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예술계의 올림픽이라고도 표현하는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엔 한국관을 포함해 총 87개의 국가관이 참가했습니다. 주요 외신들과 관람객들은 특히 아시아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시장 바닥에 구멍을 뚫어 전시 감상에 새로운 뷰포인트를 제공한 일본 전시관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His work has many different layers of meaning. For example, when seen from the distance, it looks like a laundry on the floor. But when we get closer, we can find small intervention. 예술 매체 아트리뷴이 선정한 탑5 전시에는 한국관이 4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술 관계자는 올해 비엔날레가 놓친 부분을 한국관이 채워줬다며 다른 국가관은 세상의 어지러움을 지나쳤지만 한국관은 그 혼란을 잘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big frame of my artwork is a double cross-cultural conflict which I was experienced in the United States as a Korean American for the last 30 years. 전통과 현대, 세계화와 문화적 정체성 등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모순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한국관은 미술계의 구골이라고 불리는 아트시에게도 찬사를 받았습니다. 예술은 우리가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크리스틴 마셸 제57회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이 한 말입니다. 비엔날레 아시안 작가들은 세계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재해석해 서양 예술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KBTV 박수연입니다. 코미 전 FBI 국장이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러시아 정보기관에 가짜 정보를 우려해 수사를 서둘러 종결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익명의 관리는 코미 전 국장이 러시아 정보기관이 생산한 가짜 정보가
러시아 측을 통해 사실인 것으로 공개가 되면 이메일 스캔들 수사뿐만 아니라 법무부 자체에도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결국 대선 11일 전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해 대선 판세를 뒤집히게 한 장본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은 존 F 케네디라고 합니다. 메모리얼 데이인 5월 29일은 케네디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이에 오늘 29일 보스턴에 위치한 존 F 케네디 도서관 박물관에서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이 사랑하는 대통령, 또다시 백악관으로 부르고 싶은 대통령에 항상 손꼽히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2017년 5월 29일은 케네디의 탄생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보스턴 콜롬비아 포인트에 위치한 존 F 케네디 도서관 박물관에서는 26일 케네디의 탄생 100주년 기념비를 세우고 연휴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 해군 군악대 퍼포먼스와 학생들과 가수의 축하 공연, 세레모니 기념 케이크 커팅식 등 케네디의 탄생 100주년을 축하하는 사람들로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26일 케네디의 기념비 전시를 시작으로 박물관에서는 케네디와 함께한 미국 현대사를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아닌 세계 곳곳에서도 케네디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대학 강연과 인문학 캠프 등 케네디 정신을 이어가자는 행사가 활발하게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제공항 우주센터 등 미국을 상징하는 곳곳에 이름이 새겨진 영원히 살아있는 전설 케네디. 위기 때마다 보여준 리더십과 그의 업적을 그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추모하기도 하고 탄생에 감사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편 지난 4월 케네디가 신문사 기자 시절로 일하며 작성했던 일기장이 경매에 올라 예상 가격인 20만 달러를 훌쩍 넘는 71만 8천 달러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전 연방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완전한 재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우고 있다며 한 행사에 참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기호용 마리아나 합법화에 따라 마리화나 관련 범죄자들의 전과 삭제 청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접수된 마리화나 유죄 판결 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청원서는 2,500여 개에 달합니다. 애플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의 소프트 IT 기업의 기업 가치가 세계 1위에서 5위를 휩쓸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공지능을 이용한 최적의 사업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통신업체인 T모빌이 31일부터 디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 번호 하나로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에서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으며 문자도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기념 학술 대회가 지난 26일 유엔에서 최초로 개최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행사를 주관한 우리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최초로 유엔에서 5.18 기념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또 인사들이 참여해서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꼭 알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우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아주 뜻깊은 행사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유엔 내에 있는 분들, 또 유엔에 등록된 그 NGO들, 그리고 이제 우리 동포들, 동포 사회까지 폭넓게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행사가 돼서 우선 감사의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 행사를 계기로 5.18과 관련된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 방향도 어느 정도 제시가 됐지만, 또 하나는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특히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 다르지 않다.
바르게 보고 원칙과 그 사실, 진실을만 놓고 봤을 때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서 꼭 이제 진상규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좀 왜곡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밝혀져야 된다. 예. 왜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5.18과 관련돼서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1980년 6월에 발표한 게 거의 전부예요. 88년에 그 국회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5.18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 청문회는 사실 그동안에 덮여 있었던 많은 사실들이 새로 부각되고 드러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에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여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채택이 안 돼 버리니까 그냥 그게 논란이 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그 정치권이 서로 그 합의를 합니다. 이건 이 정도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자. 이래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냥 자기들끼리 정치적 협상에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민주화 운동으로 정하고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대법원에서 처벌을 1997년에 합니다. 그때 전두환은 1, 2심에서 사형이었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노태우는 1, 2심에서 무기징역이었고 대법원에서 17년형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특별 사면을 해버려요. 용서도 청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특별 사면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관대하게 소위 특별 사면을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왜곡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난 잘못한 게 없다. 법에서 사면해줬지 않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왜곡 현상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처음에는 5.18은 광주 시민의 폭동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광주 시민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은행이 털린 곳이 없고 가게가 털린 곳이 없고 자기들끼리 없는 건 나눠 먹고 서로 지키고 이랬단 말이에요. 또 뭐 강도, 절도, 무슨 강간 이런 강력 사건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네네. 이러니까 이제 이건 폭동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했냐면 북한 간첩들이 와서 이걸 사주를 해가지고 주도했다. 근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 간첩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다 광주 시민들이 열흘간의 항쟁 중에 총을 들고 있으면서 거동 수상자를 또 잡아다가 경찰에 넘겼어요. 이러니까 이제 간첩의 행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게 지금 요새 북한군이 나온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북한군 관련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사법 처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요즘에 이제 또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죠. 헬기에서 기총수사를 했다고 하는 내용도 드러났고,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발표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실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5.18과 관련돼서 진상 보고서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진상 규명과 진상 규명 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의해서 책임자가 밝혀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요. 네. 지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새로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상 규명은 필요하고 또 그건 반드시 당신이 챙기겠다라고 의지를 밝히셨으니까 저희들도 협력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좀 한국에서의 움직임도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네네. 이제 문제는 그래요. 37년이나 지난 문제니까 군에서는 1988년 청문회를 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자료를 폐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조작하고 없애버리거나 이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도 아직 다 내놓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군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대로 내놓고 또 저희들도 그 사이에 많은 정보를 모았습니다. 특히 이제 민간에서는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그전에는요. 근데
왜냐하면 민간은 기록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억과 또 그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효과적으로 이거 정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이 이제 국제 무대에도 이제 좀 더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뭐 유엔에서 지금 행사를 하셨으니까요. 좀 그 부분도 좀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그 5.18에서 그 광주 시민들이 보여줬던 그 위대한 그런 공동체 정신, 특히 평화로운 상태에서 시민 항쟁을 이어갈 수 있었던 그런 정신은 인류 역사 최근세사에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LA 폭동 같은 경우도 낮에는 평화로웠지만 밤만 되면 그냥 그 상가를 습격하고 방화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광주에서는 시민들이 총을 드는 순간부터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먹을 걸 나눠 먹고 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총상을 입었기 때문에 피가 부족했거든요. 헌혈을 해서 피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 그 나눔의 정신이라든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정신들, 그 언제든지 군이 다시 진압하려고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무섭고 괴롭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초조한 상황 중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또 내부적으로 그런 큰 사건이 없이 지냈다라고 하는 것들이야말로 세계사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그 다음에 60항쟁, 6월항쟁, 그리고 또 지금 지난해부터 있었던 촛불, 모두가 광주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평화로운 시위, 그리고 시민 저항, 이런 정신들이 이제 뭐 대통령께서도 그런 시민 저항 정신을 헌법 정신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지금 사실은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릴 수 있고 한국에 대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시작이 바로 5.18이었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5.18 민주화 재단은 이제 어떤 곳이고 또 이제 어떤 일들을 이제 앞으로 또 할 것이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5.18 기념재단은 1994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5.18 기념재단은 희생자들이 보상금을 받기 시작할 때 자기 보상금을 일부를 떼서 그 재단을 설립을 했고요. 거기에 시민들이 도네이션을 했고 해외에서도 뭐 여기 이 뉴스를 보시는 분도 아마 하신 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해외에서도 성금을 보내주셔서 됐고 마지막에는 국민 성금이 좀 더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재단이 만들어져서 기금이 됐고요. 주로 하는 일은 이제 5.18의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교육과 다시는 우리 역사 안에서 이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으로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국내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문화예술적인 방법으로 5.18 정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고 특히 국제연대 사업 부분은 해외에서 특히 지금 민주화가 되지 않은 나라들에서 5.18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이롭게 생각하면서 그 나라가 독재로부터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민주화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5.18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 또 가치 이것을 전 세계의 인류와 함께 공유하고 그분들 민주화 또 인권을 위한 싸움 그런 투쟁에 협력하고 북돋는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예. 뜻하는 일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하늘은 흐렸습니다. 오후 사이 천둥이 치는 곳도 보였지만 기온은 75도대에 머물며 선선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역시 흐리겠습니다. 오후 동안 곳곳에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 내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릅니다. 5월 마지막 날인 수요일은 하늘이 맑겠습니다. 늦은 밤 비 소식 보이지만 저녁까지는 따뜻하고 쾌청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6월 첫째 주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도 75도 이상 웃돌며 초여름 날씨 수준 보입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셨나요? 이번 주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5월 29일 메모리얼 데이에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